2만 년 전 인류는 왜 이 탑을 쌓았을까? 고고학계를 뒤집은 예리코 탑의 실체. 서론. 인류 문명의 여명기에 세워진 Tower of Jericho는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라는 명성을 누려온 기념비적 구조물이다. 요르단 계곡의 고대 유적지 텔 술단에 자리한 이 석조탑은 단순한 고대의 유물을 넘어 인류 역사의 가장 근본적인 전환기 중 하나를 증언하는 물질적 증거로서 깊은 의미를 지닌다. 약 2만 년 전 수렵 채집의 유랑 생활을 뒤로하고 정착 농경 사회로 나아가던 신석기 시대 초기의 한 공동체가 이룩한 이 거대한 건축 사업은 고고학계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던졌다. 과연 이 초기 인류 공동체는 어떤 동기로 이토록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탑을 쌓아 올렸는가? 그 목적은 무엇이었으며 이 탑은 당시 사회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탑은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라 인류가 정착 생활이라는 새로운 실존적 도전에 직면하여 공동체를 조직하고 우주를 이해하며 사회적 질서를 구축하려 했던 원대한 시도의 상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텔 술탄에서의 발견, 신석기 원시 도시의 발굴, Tower of Jericho에 대한 이해는 유적지의 고고학적 발견사, 특히 발굴 방법론의 혁신이 어떻게 인류 역사에 대한 해석을 송두리째 바꾸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텔 술탄, 고대 예리코의 둔덕. Tower of Jericho에 위치한 텔 술탄은 고대 예리코의 유적지로 수천 년에 걸친 인간의 거주 활동이 겹겹이 쌓여 형성된 인공 둔덕, 즉 헬이다. 이 유적지가 인류 최초의 정착지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옆에 위치한 에인의 술탄 샘이었다. 사막 기후 속에서 연중 마르지 않는 이 샘은 안정적인 수원으로서 정착 생활의 필수 전제 조건을 제공했다. 펠렛 술탄의 깊은 지층에는 기원전 1500년경부터 시작된 29개에 달하는 거주층이 압축되어 있어 인류 발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특별한 기록 보관소와도 같다. 이러한 독보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텔렛 술탄은 2023년 Ancient Jericho Tel 술탄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헤슬링 캐년과 방법론의 혁명. 텔렛 술탄의 고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영국의 고고학자 데임 캐슬린 캐년이다. 1957년부터 1958년까지 이어진 그녀의 발굴은 단순히 새로운 유물을 찾아내는 것을 넘어 발굴 방법론 자체의 혁신을 통해 유적의 본질을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의의를 갖는다. 그녀가 도입한 윌러 캐년 방식은 스승인 Sir Mortimer 윌러에게서 배운 층위학적 발굴 기법을 현장에 맞게 발전시킨 것이었다. 이 방법은 유적지를 바둑판처럼 구획하여 신중하게 통제된 참호, trench 또는 상자, box 단위로 파내려가되 각 참호 사이에 흙으로 된 벽인 보크, 벌크를 남겨두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보크의 단면에는 토양의 색과 질감, 포함된 유물에 따라 여러 개의 층, 스트라타이 드러나는데 이를 정밀하게 기록하고 분석함으로써 유적의 상대적 연대기를 과학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었다. 특히 각 지층에서 발견된 구조물과 토기 파편 같은 유물의 연관성을 꼼꼼하게 분석함으로써 어떤 유물이 어떤 시대의 건축물과 함께 사용되었는지를 명확히 밝혀냈다. 이는 층위학을 무시하고 주로 건축물의 형태에만 집중했던 이전의 발굴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었다. 캐년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바로 이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전 발굴자인 존 갈스당은 거대한 성벽을 성서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정복 이야기와 연관지어 후기 청동기 시대기 원전 약 1400년경의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캐년은 층위 분석을 통해 탑과 성벽이 발견된 지층에서 청동기 시대, 토기가 아닌 토기가 발명되기 이전 시대의 석기들만이 일관되게 출토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 객관적인 증거는 탑과 성벽의 연대가 기존의 통설보다 수천 년이나 거슬러 올라가는 성기토기 신석기 A기, PPNA, 즉 기원전 8000년경에 해당한다는 혁명적인 결론으로 이어졌다. 이 발견은 기념비적 건축과 조직화된 공동체 생활의 기원을 수천 년 앞당기며 문명의 서막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처럼 Tower of Jericho의 발견사는 고고학적 방법론이 역사, 해석을 어떻게 좌우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이다. 하스탄이 성서라는 서사적 틀을 통해 유적을 해석하려 했다면 캐년은 층위학이라는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유적이 스스로의 이야기를 드러내게 했다. 이는 고고학이 단순히 유물을 찾는 행위가 아니라 올바른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론을 개발하는 학문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탑의 발견은 물리적인 발굴을 넘어 방법론의 혁신을 통해 이룩된 지적인 성취였던 것이다. 신석기 기념물의 건축학적 해부. 캐년의 발굴과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진 Tower of Jericho의 건축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위치와 맥락. 탑은 정착지를 둘러싼 거대한 석벽의 안쪽, 텔의 서쪽 편에 자리 잡고 있다. 규모와 건축 방식. 높이 8.5m에 달하는 견고한 석조 구조물로 원뿔 형태를 띈다. 바닥의 직경은 약 9m이며 위로 갈수록 점차 좁아져 꼭대기 부분의 직경은 7m에 이른다. 벽의 두께는 약 1.5m이다. 가든지 않은 커다란 돌을 사용하여 일정한 수평을 유지하며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내부 계단탑의 가장 독특하고 정교한 특징은 내부를 관통하는 나선형 계단이다. 총 22개의 평평한 돌로 만들어진 이 계단은 꼭대기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이 계단의 폭이 매우 좁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데 이는 많은 인원이 동시에 오르내리며
방어적 활동을 하기에는 실용적이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며 탑의 기능에 대한 해석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2. 건설자들의 세계, PPNA, 예리코의 사회와 삶, Tower of Jericho이라는 거대한 기념물은 그것을 만든 사회의 구조와 역량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탑 자체를 핵심 증거로 삼아 우리는 PPNA 시대 예리코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재구성할 수 있다. 최초의 도시 나트프, 문화의 야영지에서 신석기 정착지로 텔레술탄의 정착은 아이넷술탄 샘 근처에 형성되었던 후기 구석기 시대 나트프 문화, 나트피안 수렵, 세진민들의 야영지기 원전 약 1000년경에서 비롯되었다. PPNA 시기기 원전 약 9500년경 시작에 이르러 이 임시 야영지는 연중 거주가 이루어지는 영구적인 정착지로 발전했으며 이는 세계 최초의 도시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당시 인구는 적게는 200명에서 많게는 3000명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민들은 돌로 기초를 다진 위에 진흙 벽돌로 지은 원형 또는 타원형의 집에 살았으며 애머밀과 보리를 작물화하는 초기 농경을 실천하는 한편 야생동물을 사냥하여 식량을 보충했다. 거대 프로젝트의 사회적 함의, 높이 3.6m에 달하는 성벽과 탑의 건설은 당대로서는 전례 없는 규모의 거대한 공동사업이었다. 한 추정에 따르면 이 공사에는 100명의 인력이 100일 이상, 즉 총 1만 명 이상이 투입되었을 것으로 계산된다. 이는 소규모 초기 농경 공동체에게는 엄청난 노동력의 투자였으며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당시 사회가 상당한 수준의 조직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간접 증거가 된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당시 사회의 복잡성을 측정하는 척도이자 동시에 그 복잡성을 심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을 것이다. Tower of Jericho는 이미 고도로 조직된 사회가 만들어낸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다. 오히려 탑을 건설하는 과정 자체가 리더십, 계획, 노동 분업과 같은 더 발전된 사회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사회 구조들을 필요로 했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구조들을 더욱 강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추론은 다음과 같은 단계적 사고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첫째, 초기 농경 사회는 잉여 노동력과 자원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식량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업에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는 것은 중대한 도전이었다. 둘째,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탑 건설을 구상하고 공동체의 그 필요성을 설득하며 첩지를 채취하고 운반하여 쌓아 올리는 복잡한 과정을 총괄할 수 있는 권위 있는 리더십 집단이 존재해야만 했다. 셋째, 2만 명이 넘는 노동력 투입은 공사 기간 동안 상당수의 남성 인구가 농사나 사냥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구성원들이 이들을 부양할 만큼의 식량 잉여분을 생산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며 가족 단위를 넘어선 조직적인 경제와 노동 분업의 존재를 암시한다. 넷째,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러한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의 희생을 감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필수적이었다. 그 동기는 홍수나 외부의 위협에 대한 공유된 공포, 천체의 움직임과 관련된 강력한 종교적, 우주론적 신념, 혹은 새롭게 등장한 엘리트 계층의 사회적 압력 등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Tower of Jericho는 인지적, 사회적 혁명의 물리적 증거물이다. 이는 단순한 평등주의적 농경 마을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사회 조직력을 보여주는 지표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탑을 계획하고 건설하는 행위 자체가 새롭게 형성되던 사회적 위계와 공동체적 정체성을 공고히 함으로써 사회 발전의 촉매제로 작용했던 것이다. 3.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탑의 기능에 대한 비판적 분석. Tower of Jericho의 궁극적인 목적은 발견 이후 지금까지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섹션에서는 주요 가설들을 증거에 기반하여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학문적 사고의 진화 과정을 추적한다. 가설 1. 방어용 요새. 캐년의 초기 이론. 발굴자인 캐년은 탑이 거대한 성벽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조직적인 방어 체계의 일부로 해석했다. 이 해석은 예리코를 세계 최초의 요새화된 도시로 규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여러 심각한 비판에 직면했다. 첫째, PPNA 시대에 조직적인 전쟁이나 정착지 간의 무력, 충돌이 있었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더 결정적인 약점은 탑의 위치이다. 탑은 성벽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접근하는 적을 향해 활을 쏘거나 주변을 감시하기에 전술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이다. 가설 2. 홍수 방지 시설, 바르요세프의 이론. 고고학자 오퍼 바르요세프는 성벽이 인간이 아닌 자연의 위협, 즉 인근 와디 건천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홍수와 진흙더미로부터 정착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가설은 거대한 성벽과 해자의 존재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만 정작 탑의 기능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높고 견고한 석조탑은 홍수 방지 시스템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설 3. 권력, 공동체, 이념의 상징. 이 일련의 이론들은 순수하게 실용적인 설명을 넘어 탑이 지녔을 사회적, 심리적 영향력에 주목한다. 탑은 공동체의 힘과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내외부에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상징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고고학자 란 발카이는 탑이 경외심과 위압감을 불러일으키는 장치였다고 주장한다. 즉, 농경 생활로의 전환과 함께 찾아온 더 힘든 노동과 새로운 사회적 위계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동기부여 메커니즘이었다는 것이다. 탑은 새롭게 탄생한 사회 질서의 물리적 현현이었던 셈이다. 가설서 천문 관측소 바르카이와 리란의 최신 이론. 가장 최근에 제시된 설득력 있는 가설은 란 바르카이와 로이 리란이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제기한 것으로 탑을 천문 현상과 연결시킨다. 그들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인 하지 서머 솔스티스의 일몰시 인근 쿠룬툴산 마운트 쿠룬툴의 그림자가 가장 먼저 탑의 꼭대기에 닿은 뒤 순식간에 정착지 전체를 뒤덮는 극적인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탑이 의도적으로 천체와 태양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표식으로 건설되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매년 반복되는 이 장엄한 광경은 농경 사회에 매우 중요한 태양과 계절의 순환에 공동체를 연결시키는 심오한 의례적, 우주론적 의미를 지녔을 것이다. 즉, 탑은 어둠에 대한 주술적 방어벽이자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로 기능했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가설들은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될 때 탑의 복합적인 성격을 더 잘 드러낸다. 어느 한 가지 이론을 선택하기보다는 이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천문학적 기능은 사회정치적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작동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하지 일몰의 그림자 현상은 강력하고 예측 가능하며 당시 사람들에게는 초자연적인 장관으로 비쳤을 것이다. 이 천체의 순환을 이해한 소수의 엘리트 집단, 초기 사제 계급이나 족장은 자신들이 이 현상을 매개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을 수 있다. 이 우주적 사건의 중심에 거대한 탑을 세움으로써 이 엘리트 집단은 하늘과의 특별한 연결을 물리적으로 증명하고 이를 통해 지상의 사회적 권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확보된 권위는 탑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노동력을 동원하고 정착 농경사회라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정당화하는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홍수나 외부의 침입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이 탑이 부수적으로 감시나 방어의 목적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타워 오브 제리코는 우주적 지식에 대한 통제가 사회적 통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된 신정 권력의 등장을 알리는 다기능적 기념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 4. 예리코의 맥락화 신석기,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기념비 건립. 타워 오브 제리코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를 더 넓은 고고학적 맥락, 특히 동시대의 다른 기념비적 이적과의 관계 속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거베클리 테페의 도전. 수십 년간 타워 오브 제리코는 인류 최초의 기념비적 건축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현대 터키에서 고베클리 테페 유적이 발견되면서 이 통념은 도전을 받게 되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거베클리 테페의 가장 오래된 구조물은 기원전 9500년경에 세워진 것으로 밝혀져 기원전 8300년경에 건설된 타워 오브 제리코보다 1000년 이상 앞선다. 거베클리 테페는 정교하게 조각된 거대한 T자형, 서페암 기둥들이 원형으로 늘어선 여러 개의 구조물로 이루어진 복합 유적이다. 다른 기념물, 다른 사회, 다른 기회. 두 유적의 결정적인 차이는 단순히 연대가 아니라 그 맥락과 기능에 있다. 거베클리 테페는 유랑 또는 반유랑 생활을 하던 수렵, 태진민 집단이 건설한 거대한 종교 의례 중심지, 즉 신전으로 널리 해석된다. 유적지 자체에서는 영구적인 주거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 타워 오브 제리코는 영구적인 정착 농경, 도시의 통합된 구성 요소이다. 이는 외딴 곳에 위치한 의례 중심지가 아니라 공동체 일상생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비교는 신석기 혁명에 대한 전통적인, 반선적인 모델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기존 모델은 농업의 시작, 영구 정착, 사회 복잡화 및 종교 기념물, 건립이라는 순차적 발전을 상정했다. 그러나 이 두 유적은 문명으로 가는 길이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했음을 보여준다. 거베클리 테페의 존재는 대규모 종교 의례 활동과 기념물 건립에 필요한 사회, 조직력이 농업의 완전한 정착보다 앞설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일부 학자들은 심지어 고베클리 테페를 건설하고 사용하기 위해 모여든 노동력을 먹여 살릴 필요성이 농업 기술의 발명을 촉진한 핵심 동력이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종교가 정착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예리코는 이미 확립된 농경 도시 내에서 기념비적 건축이 발생하는 어쩌면 더 고전적인 경로를 보여준다. 타워 오브 제리코는 새롭고 영구적인 보금자리에서 공동체를 규정하고 조직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 두 유적은 단일한 신석기 혁명은 없었음을 증명한다. 대신 사회 복잡성으로 나아가는 여러 지역적 경로가 존재했다. 거베클리 테페가 성스러운 모임의 기념비를 대표한다면 타워 오브 제리코는 정착 공동체의 기념비를 대표하는 것이다. V. 탑의 유산, 고대 유적에서 세계 유산으로. 마지막으로 타워 오브 제리코의 지닌 지속적인 중요성과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인정을 통해 그 현대적 유산을 평가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2023년 고대 예리코 텔레스 술탄 고고학 유적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공식적으로 등재되었다. 이 결정은 이 유적지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존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니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한 것이다. 세계유산 등재는 유적의 보존을 위한 국제적인 재정 및 전문가 지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문화유산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근거. 유네스코는 두 가지 핵심 기준에 근거하여
텔 에술탄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했다. 등재 기준 3.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유네스코는 펠레 술탄이 신석기 시대 인류가 정주 생활 방식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생계 전략과 공동체적 삶을 위한 사회적 의례적 방법을 개발해 나간 과정을 독보적으로 증언한다고 명시했다. Tower of Jericho가 성벽은 바로 이 거대한 전환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기념비적 증거이다. 등재 기준 4.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정관의 탁월한 사례일 것. 유네스코는 탑과 같은 기념비적 건축물을 포함한 이 유적지가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신석기화 과정과 초기 도시 문화의 발현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유네스코의 이러한 결정은 Tower of Jericho를 전문적인 학술 논쟁의 대상에서 인류 보편의 역사를 상징하는 기념물로 격상시킨다. 이 탑의 가치는 단순히 그 연대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도시와 복잡한 사회 그리고 공유된 장소에 의해 정의되는 세계를 향해 내디딘 최초의 기념비적 발걸음을 상징한다는 데 있다. 유랑에서 정주로의 전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근본적인 변화였으며 이후의 모든 도시 문명의 토대를 마련했다. Tower of Jericho는 이 전환의 순간을 보여주는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건축학적 표현이다. 유네스코 등재 기준 3은 생활 방식, 사회적 변화에, 4는 건축, 그 변화의 물리적 증거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러한 상징적, 역사적 무게를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유네스코에 의해 공인된 탑의 현대적 유산은 우리 조상들이 거대하고 조직화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공유된 목적의 산물인 구조물로 자연, 정관을 재편하기 시작했던 인류 전체의 결정적인 전환점과 우리를 연결하는 유형의 고리라는 점이다. 결론. Tower of Jericho는 석기 시대의 경이로운 건축물이자 사회 복잡성을 촉진한 촉매제이며 풍부하고 진화하는 학술 논쟁의 주제이고 이제는 인류 여정의 중추적인 순간을 상징하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기념물이다. 탑의 단일하고 명확한 목적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해하려는 지속적인 탐구는 세계 최초의 정착 공동체 중 하나가 지녔던 창의성, 야망, 그리고 복잡한 사회 및 우주론적 세계를